저희가 외부 환경 부분들을 선택해 주셔야 되는데 일단 엔스케이프를 실행하게 되시면 자, 이렇게 기본적인 설정이 나오게 되십니다. 자, 이 설정에서 환경 설정 부분들을 지정해 주셔야 되는데 이 환경 설정이라고 하는 거는요. 저희가 HDR이라는 파일을 활용해서 장소, 시간, 기후 이런 부분들을 집어넣어 주는 형태고요. 그 다음에 시간에 대한 커스텀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뭐 낮도 만들고 밤도 만들고 선의 방향과 기울기 같은 부분들을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외부 환경을 설정하셨을 때 저희가 카메라도 설정을 해주실 건데 엔스케이프는 카메라 설정이 엔스케이프에서 만들고 적용하고 하는 겁니다. D5 같은 경우는요, 카메라 설정이 스케치업에서 변경하고 적용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스케치업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D5에서 만들어 놓고 스케치업에서 약간 좀 보완하고 약간 이런 느낌인 겁니다. 자, 그리고 엔스케이프 같은 경우는 특징이 뭐냐면 저희가 환경 설정 데이터 값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런 데이터 값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뭐냐면은요, 저희가 이제 프리셋이라고 하는 설정 저장 파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일을 저희가 불러와서 사용해주면 되겠죠. D5 같은 경우는 카메라에 해당 설정 부분들이 따로 저장되는 형태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정 파일을 불러오는 개념이 아니고 카메라마다 설정 부분들을 변경하실 수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일단 엔스케이프에서는 저희가 제일 먼저 세이프 프레임을 선택해서 비율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고요. 저기 보게 되시면 비주얼 세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해당 환경 설정 프리셋이 되는 겁니다. 얘네를 왼쪽 부분들 화살표를 누르게 되시면은요, 이렇게 커스텀 프리셋이라고 해서 저희가 설정을 만들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스타일이라고 하는 부분들에도 아웃라인을 넣게 되시면은 뭐 선이 생긴다든지 오토 익스포저를 뭐 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2포인트로 지정한다든지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일단은 순서대로 설명드리자면은 저희가 스타일 같은 경우는 5, 그 다음에 뭐 10, 15 요 세 개 중에 하나로 결정해 주면 되는 거. 5나 10이나 15 이건 기호적인 부분들이니까 본인이 맞춰서 해주시면 되겠고 저는 5 정도로 선택을 할 겁니다. 5. 자, 두 번째 저기 프로젝션이라고 하는 카메라 설정 부분들은요 2포인트로 지정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해당 파일 부분들이 잠겨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잠겨있는 경우는 뭐냐면은요 카메라 싱크가 붙어있게 되시면 어때요? 이렇게 잠겨요. 카메라 싱크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은요 스케치업에서 화면을 돌리면 어때요? 렌더링도 같이 화면이 움직여진다는 건데 저희가 초기에는 이 카메라랑 렌더링을 같이 연결해서 쓰는 수업을 했었는데 지금은 렌더링은 렌더링 따로 보고 모델링은 모델링 따로 뷰를 볼 겁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 싱크 뷰라고 하는 부분들을 끄고 사용을 해야지 렌더링은 렌더링대로 뷰를 보고요. 그 다음에 스케치업은 스케치업대로 뷰를 따로따로 보게끔 되실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비주얼 세팅 부분들에서도 이렇게 프로젝션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따로 지정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포인트로 지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카메라 싱크는 도대체 언제 쓰시냐? 언제 쓰냐면은요. 저희가 이렇게 화면이 돌아갔어. 그리고 얘가 어디 있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방향을 아예 못 찾아버리실 때. 그럴 때 스케치업에서 Shift Z를 누르게 되시면 줌 올이라는 기능이 보여지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일단 카메라랑 싱크를 한번 맞춰주게 되시면 카메라를 한번 찾아주게 되시게. 그리고 얘를 다시 싱크를 풀어주게 되시면은 저희는 뷰포트는 뷰포트대로 뭐 렌더링 뷰는 렌더링 뷰대로 따로따로 넣어주실 수가 있게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비주얼 세팅을 계속 연속적으로 하다 보면은 오토 익스포저를 무조건 꺼주셔야 됩니다. 얘네 체크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체크되어 있으면 뭔가 이상하게 나오게 돼요. 무조건 끌 거고요. 익스포저 값은 5로 세팅을 할 겁니다. 필드 오브 뷰라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75 기준으로 선택을 할 건데요. 줄일 수 있는 최대치는 30까지. 알겠죠? 늘릴 수 있는 최대치는 120까지 선택하실 수 있겠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화각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저희가 카메라 공간 부분들을 좀 크게 보실 수 있는 형태가 되시는 거고요. 카메라 화각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확대돼서 보는 듯한 느낌이 되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몇으로? 75를 기준으로 낮춰지는 데는 30까지, 높여지는 데는 120까지 여러분들이 커스텀 해주시면 되겠고, 렌더링 퀄리티는 울트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있는데, 렌더링 세팅 같은 경우는 여기에 제너럴 세팅이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꼭 여기 있는 이 레이 트레이싱 선 섀도우 프롬 캡처라고 되어 있는 데를 체크가 꼭 돼 있어야 돼. 혹시 엔디비아가 아니신 분들은 이런 게 체크가 안 돼 있으셔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신경 안 써도 되겠지만 레이 트레이싱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꼭 체크돼 있어야지 조명들이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자, 무튼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같은 경우는 따로 지정할 거 없으니까 넘어가면 됩니다. 세 번째 부분들에 저희가 일루미네이션이라고 하는 영역에서는 선 블라이트닝을 30으로 낮춰주시면 되고요. 섀도우 샤프니스는 80으로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스카이 부분들, 스카이가 저희가 이렇게 외부 환경값을 집어넣을 수 있는 부분들인 건데요. 외부 환경값을 집어넣을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 소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을 스카이 박스로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해당 파일은 HDR이라는 파일을 들어가 주셔야 되는데, 어디로 들어가시면 되냐면 폴리헤븐이라는 곳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해당 폴리헤븐에서 HDR이라는 파일 부분들을 선택하게 되시면 나오는데, 여기서 사용하실 수 있는 이미지가 있고요, 사용할 수 없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왜 사용할 수 없는지를 설명드리자면은요, 저희가 이렇게 해당 이미지가 있게 되시면 여기서 배경으로 사용되시는 영역이 어느 정도냐면은 요만큼만 저희가 쓸 수가 있어요. 그 위에는 어차피 천장으로 들어가고 바닥으로 들어가시기 때문에 안 보여요. 그래서 이 영역만큼 안에 저희가 그라운드도 있으시고요, 지평선도 있고 하늘도 있게 되시면은 사용하실 수가 있는 형태가 되시겠죠. 그런데 사용할 수 없는 부분들이 어떤 거냐면 이런 파일들 사용할 수 없거든요. 왜 사용할 수 없냐면 저희가 이렇게 사진 부분들을 선택해서 보게 되시면, 자, 여기서 저희가 사용하실 수 있는 영역 부분들이 한 요만큼, 동일하거든요, 얘네들도. 요만큼 사용되게 되시는데, 이때 저희 걸려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그 다음에 특히나 여기, 그 다음에 뭐 이런 데. 이런 부분들이 뭐냐면 저희가 창문이 있다라고 보게 되시면은 뭐밖에 안 보여요? 풀밖에 안 보이시는, 그러니까 배경 부분들이 안 보이게 되시고 어떤 부분적인 요소밖에 안 보이게 되신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활용하기 힘든 부분들이 되시는 거예요. 당연히 저희가 뭐 이 부분이나 이 부분 쓸 수 있으니까 갖고 와도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겠지만 거기에 부분만 사용하시는 부분들은 메리트가 확 떨어지게 되시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이렇게 지평선 라인 부분들에서 균일하게 가져갈 수 있는 HDR 파일을 갖고 오시면 되겠고요. 해당 파일 같은 경우도 사이즈가 굉장히 중요하시는데, 여기 보게 되시면 제가 해상도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게 1K를 눌러보게 되시면은요, 사진 크기가 1.65메가 정도 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메가 정도가 그러니까 5메가 정도가 소스 부분들이 좀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1K로 했었을 때 저희가 1.6이니까 한 2개에서 3개 정도의 소스 부분들을 대체할 수 있는 사이즈거든요. 근데 얘네가 저희가 2K로 들어가게 되면 어때요? 6.59메가로 늘어나게 되시죠. 그러니까 뭐 2배가 늘어나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막 3배씩 뛰어요. 3배에서 4배 정도. 그러면 어때요? 소스를 원래는 3개 정도 넣을 수 있었던 걸 1개 소스 정도밖에 안 되게 되시겠죠. 반대로 저희가 4K를 선택하게 되시면 어때요? 25메가로 늘어난단 말인 거예요. 그럼 이 정도면 어때? 소스가 5개를 더 넣을 수 있냐 안 넣을 수 있냐 이런 차이가 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저희가 무조건 좋다고 큰 걸 선택하면 어때요? 100메가가 넘어가죠. 100메가가 넘어간다는 거는 소스 20개를 넣을 수 있냐 없냐의 차이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핑을 다운받으실 때 같은 경우도
이런 해상도와 용량 부분들에 맞춰서 경량화해서 갖고 와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1K 같은 경우는 어디에 쓰냐? 가구에 사용을 할 겁니다. 가구는 사이즈가 커봤자 한 3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뭐 북박이장 같은 경우나 뭐 이런 부분들이 되시겠죠. 그러니까 뭐 큰 가구들이 그렇게 없습니다. 두 번째, 2K로 사용되는 부분들은 공간에 사용되는 매핑. 예를 들어서 바닥이라든지 벽이라든지 천정이라든지 뭐 해봤자 최대한 10m 정도 되실 거기 때문에, 그리고 10m마다 기둥이 바뀌실 거기 때문에 얘네들이 어차피 굴절돼 있어서 면이 연속적으로 보여질 일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4K 외부 환경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수백 미터가 같이 보여지게 되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컴퓨터가 한 300만 원 넘고 뒤에 그래픽 카드가 70 라인으로 좀 짱짱하시다, 램도 저희가 막 16기가 이상에 32기가 이상으로 쓴다, 이러면 8K 정도 갖고 오셔도 돼요. 근데 그런 게 아니시고 노트북 환경이시고 소스를 더 많이 넣고 싶으시다 이러면은 외부 환경 부분들은 몇 K로? 4K 정도로 갖고 오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파일 같은 경우도 EXR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HDR이라는 파일이 있는데 얘네 파일들은 HDR 파일만 적용됩니다. 무슨 말이냐? enscape는 HDR 모드만 먹기 때문에 어차피 외부 환경 모드는 다 HDR로 갖고 오시면 됩니다. HDR이 모든 외부 환경 데이터 값을 다 사용할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저번에도 앰비언트 CG라는 곳 알려드렸습니다. 자, 해당 앰비언트 CG 같은 경우도 재질이 있긴 하지만 외부 환경값이 있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저희가 마음에 드는 사진이 만약에 있다라고 하게 되시면 해당 파일 부분들 4K로 다운받아야지. 여기 보면 어때요? 36MB로 되어 있으시죠? 괜찮단 말이죠. 자, 선택해서 다운받아야지 라고 하게 되시고 압축 파일로 되어 있으실 텐데 해당 파일 부분들을 저희가 압축을 풀어주게 되시면 이렇게, 자, 안에 보게 되시면 이렇게 EXR 파일이라는 걸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EXR 파일 같은 경우는요, HDR 파일이 아니시기 때문에 enscape에서 넣을 수 없습니다. 대신 D5나 V-Ray나 이런 데는 다 먹어요. 근데 저희는 enscape에서도 놓고 싶으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주셔야 되냐면은 무조건 HDR2 아니 죄송합니다. EXR2 HDR 이라는 걸 구글에 검색하게 되시면은 이렇게 변환해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무료 사이트가 되시는 거고요. 파일 선택해서 다운로드에 저희가 EXR 파일 부분들을 불러다가 변환하게 되시면 얘가 지가 알아서 업로드하고 지가 알아서 HDR로 변환해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업로드 좀 기다렸다가 다운로드 해주시면 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해상도를 맞춰서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설정 이어서 하게 되시면은 해당 파일 부분들의 배경을 이제 맞춰서 집어넣을 수 있겠죠. 그러면 제가 다운로드 받아놨던 부분들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 올려지게 되시면 파일 부분들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해당 파일은 자, 이렇게 다운로드가 되게 되시면 HDR 파일 부분들을 같이 적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얘네 파일을 다운로드했다 두지 마시고 어떻게 꼭 쓰셔야 되냐면은요, 항상 저희가 이렇게 MTL이라는 폴더에다가 정리를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HDR 폴더를 따로 만들어 놨고요.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폴더를 통째로 갖고 오게 되시면 맞춰서 쓰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얘네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갖고 와 보도록 할 건데 스카이박스 로드 선택하셔서 저희가 바탕화면에 MTL 그 다음에 거기에 HDR 없으신 분들은 본인이 MTL을 만들어서 안에 카테고리별로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들어가게 되면 어때요? HDR이라는 파일이 있으시고 열기 하게 되시면 어때요? 파일이 갖고 와지게 되시겠죠. 근데 어둡게 갖고 와지게 되시는데 왜 그러냐면 얘네의 설정이 2000 룩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얘네를 20으로 올리게 되면
2만 룩스로 바뀌어지게 되십니다. 그러면 맞춰서 저희가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로테이션 해가지고서 배경 부분들도 저희가 쭉 바꿔서 넣어주실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아웃풋 같은 경우도 아웃풋도 리솔루션 부분들을 커스텀으로 바꾸게 되시면은 저희가 1.78 비율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 16대 9 비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가로뷰, 세로뷰 따로 변경된 걸 해놨는데 1K로 찍을 때, 2K로 찍을 때, 그 다음에 3K로 찍을 때에 맞춰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비율에 맞춰서 적용해 주시면 되겠죠. 저희는 2K로 할 거기 때문에 가로뷰다. 그러면 2400에 1450, 16대 9 비율을 그대로 유지할 겁니다. 자, 그래서 2400에 1350으로 하게 되면 어때요? 다시 똑같이 1.78 비율로 나오게 되시죠. 이게 정확히 16대 9 비율을 한 거다. 만약에 제가 세로뷰 하고 싶습니다. 2K로 하려고 합니다. 이러면 1800에 2400 부분들로 1800에 2400 이러면 어때요? 0.75 비율이라고 하는 부분들로 3.4 비율이 만들어지게 되십니다. 그래서 가로뷰, 세로뷰는 해상도가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저는 가로뷰를 찍을 거기 때문에 다시 바꿀게요. 그래서 2400에 그다음 1350. 자, 그리고 얘네 파일을 리네임 선택하신 다음에요. 저장하면 되겠죠. U-75 이렇게. 자, 이건 뭐냐면 U라는 부분들은 가로뷰를 뜻하게 되시는 거고요. 75라고 나오는 거는 화각을 뜻하게 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해당 파일을 저희가 Save as 파일 부분들로 선택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저희 스케치업 세트라는 파일 있으시죠? SKU 버전에 맞춰서 거기에 초기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해당 설정 부분들에 맞춰서 저장해 주시면 되겠죠. 자, 세로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얘를 그대로 듀플리케이트 하면 복사가 돼요. V를 입력하겠다, 세로뷰를 하겠다는 소리가 되시는 거고요. 45를 하겠다, 화각을 바꿔주겠다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커스텀 부분들을 아까 1800에 2400으로 선택하게 되시면 0.75 비율로 만들어지게 되시겠죠. 잠시만요. 얘를 이름을 잘 선택해야 돼. 여기 V45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에 잘 선택해서 넣어줘야 됩니다. 1800에 2400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서도 45로 변경하게 되시면 맞춰서 V45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해당 파일 부분들 이렇게 세이브로 저장하게 되시면 저장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네를 다시 처음부터 갖고 오실 때는 어떻게 갖고 와지게 되시냐면요. 맨 처음에 아마 다른 걸 저희가 설정 안 했으면 이 상태이실 겁니다. 이렇게. 제일 기본적인 상태. 그러면 바로 임포트를 선택하셔서 저장했었던 위치에 가로뷰 갖고 싶다. 가로뷰로 갖고 와 주시면 되겠고요. 세로뷰 갖고 오고 싶다. 똑같이 세로뷰 갖고 오게 되시면 가로, 세로 맞춰주시면 되겠죠. 저는 화각을 다양하게 하고 쓰고 싶어요. 그러면 U75라고 되어 있는 거 디플리케이트 선택하셔서 U를 60으로 바꾸게 되시면은 선택해서 60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저는 90으로 하고 싶은데요. 디플리케이트 해서 U 90을 선택해 주신 다음에 얘네를 90으로 변경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60으로 했다가 75로 했다가 90으로 했다가 이런 식으로 바꿔주실 수가 있게 되시겠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화각을 만들어서 프리셋을 지정하실 수가 있겠다. 자, 그리고 카메라를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지정하는 방법은요. 일단 얘를 이동하실 수 있으셔야 되거든요. 물음표를 누르게 되시면은 간단한 엔스케이프의 단축키가 나오게 되시고요. 베이스 컨트롤하는 기본 소양 부분들의 이동 WASD 게임하듯이 이렇게 움직이면 됩니다. Q는 내려가고 E는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화각이 되시겠죠. 클릭하게 되시면 look around 시선을 돌리게 되신다 뭐 이런 부분들이 되시겠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을 누르면은 저희가 사람이 그대로 회전하는 건물은 그대로 있고 내 몸만 움직여지는 부분들이 오르빗이 되는 형태고 가운데를 누르게 되시면 그대로 펜 이동 부분들이 되시는 거가 되겠죠. 자, 그래서 맞춰서 선택하신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 카메라를 만들어야 되겠죠. F를 누르게 되시면은 이렇게 뷰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게 보여지게 되십니다. 해당 뷰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저희가 크리에이트 뷰를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해주시고요. 화각 부분들 본인이 맞춰가지고 적용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렇게 이 기울기, 각도 이런 식으로 전환하게 되시면 저희가 원하는 형태의 부분들로 맞춰주실 수 있게 되시게. 그래서 카메라를 만들게 되시면 이렇게 카메라가 만들어지게 되시면서 이런 식으로 엔스케이프 아니 스케치업에서도 카메라가 만들어지신다. 자, 그리고 수정해야지 라고 하는 것도 F 눌러서 수정. 만약 예를 들어서 저는 뭐 좀 더 다르게 얘를 좀 더 가까이서 찍을 거고 75로 찍을 겁니다. 전 이렇게 찍고 싶습니다. 기울기는 좀 더 이렇게 니엇니엇하게 해서 선택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저장하게 되시고 클릭하게 되시면 자동으로 변경되신다. 수정을 어디서 해요? 엔스케이프에서요. 카메라 어디서 만들어요? 엔스케이프에서 만들어. 알겠죠? 그러니까 전반적인 카메라에 대한 설정과 카메라에 대한 저장과 카메라에 대한 수정 부분들을 전부 다 어디서? 엔스케이프에서 하신다. 자, 반대로 외부 환경 부분들 낮으로도 만들고 싶고 밤으로도 만들고 싶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제가 밤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은 어떻게 만드시냐? 저희가 설정 부분들의 비주얼 세팅으로 만드는 건데요. 저희가 듀플리케이트 선택하고 이름을 나이트라고 변경하게 되시면 밤으로 선택되시는데 왜 이게 밤이냐? 밤 아닙니다. 밤을 만들어야 돼요. 첫 번째는 스카이 부분들을 2만 룩스로 되어 있는 거를 1000 룩스로 바꿔주십니다. 1000으로. 그럼 어때요? 환경이 빛이 싹 빠졌죠? 두 번째, 지금 선라이트라 되어 있는 선 블라이트닝이라고 되어 있는 게 지금 30으로 되어 있죠. 30이 몇이다? 해가 세게 들어간 형태라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밤에는 달이 뜨죠. 그러니까 한 이 정도 선택하게 되면 어때요? 이렇게 밤이 되시는 겁니다. 이렇게 바꿔놓게 되시면 75였을 때 어때요? 낮이고 75 나이트 때는 어때요? 밤이고 이렇게 선택이 되죠. 그러니까 같은 HDR 파일 부분들로 밤도 만들고 낮도 만들고 하실 수 있어야 되신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외부 환경 HDR 파일로 저희가 적용하게 되시는 거고 시간적 커스텀, 낮, 밤, 선의 기울기, 방향 바꾸는 거 알려드렸죠? 엔스케이프는 뭐라고? 카메라에서 설정하는 거고. 그죠? 엔스케이프에서 적용하고 변경하고 업데이트하고 한다라는 거가 되시겠죠. 환경 설정 데이터 값이 있어서 뭐다? 프리셋에서 설정해서 저장하고 듀플리케이트하고 화각을 여러 개 사용하게 되시고 이렇게 쓰시면 되겠다라는 게 되시겠죠. 됐죠?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D5에서는 어떻게 하시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5는 D5 라이트라는 걸 활성화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도 밑에 보게 되시면 단축키들이 쭉 있습니다. 여기 RMB라고 되어 있는 건 뭐냐? 라이트 마우스 버튼입니다.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면 어라운드가 되는 거예요. 아까 시선 바꿔주시는 부분. 이해되셨죠? 여기 보면 Shift 미드 마우스 버튼. 이게 뭐냐면 Shift를 누르고 휠 마우스 버튼을 누르면 뭐가 된다? 펜뷰가 되시는 겁니다. 아까 가운데 버튼만 눌렸을 때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뭐랑 비슷해요? 스케치업이랑 비슷해요. 화면 구성하는 부분들이. 그리고 ASWD는 어때요? 이동하게 되시는 부분들이 되는 거고. 그죠? QE는 기울기 맞춰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되시겠죠.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에 여기서 Shift를 누르고 움직이면 더 빠르게, 그냥으로 누르게 되시면 일반 속도로,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하게 되면 어때요? 더 느리게 움직여지게 되시는 겁니다. 엔스케이프에서는요, 이 이동하는 부분들이 그냥 이동하게 되면 제일 느리게 선택되시는 거고, Shift를 누르면 좀 더 빠르게, 컨트롤을 눌러서 이동하게 되시면 더 빠르게가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빠르기의 단계를 세 단계로 나누게 되시는데 얘네도 그렇거든요. 얘네는 Shift 누르고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움직이면 제일 느리게,
일반적으로 움직일 때는 저희가 이제 좀 자전거 탄 속도로 좀 움직이게 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시프트를 누르고 움직이면 자동차 탄 속도로 맞춰서 막 빠르게 움직여지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여기서 저희가 여기 보면 스크롤을 누르고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라고 되어 있죠. 여기가 이제 스피드에 대한 부분들을 조정하겠습니다라는 건데, 오른쪽을 클릭한 상태에서 휠 버튼을 굴리게 되시면 무브 스피드가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낮아지게 되시면 스피드가 어때요? 엄청 느려지게 되시는. 더 낮추게 되시면 어때요? 어때요? 움직이고 있는 중이야. 이렇게. 정밀하게 변경이 가능하시다라는 거가 되시겠죠. 추천드리는 건 뭐냐면 무브 스피드 부분들을 한 6 정도 쓰시면 돼. 6. 요렇게. 이동하게 되시고 스페이스바 누르면 적당히 느리게 되시고 시프트 누르면 빠르게 움직여지시고 이런 거고, 이거는 본인이 좋아하시는 기호에 맞게끔 속도를 조절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Alt를 누르고 스크롤을 누르게 되시면 어때요? 아까 화각 조정이 따로 되시는 겁니다. 뷰마다의 화각 부분들이 따로따로 설정을 해 주실 수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얘네는 환경 설정을 어떻게 하냐? 환경 설정이 카메라에 지정돼요. 그래서 일단 먼저 비율, 저희가 여기 보면은 아웃풋 세팅이라고 되어 있으시죠. 얘네를 클릭하게 되시고 이미지 퀄리티는 하이, 그 다음에 포맷은 PNG 뭐 상관없고요. 여기서 비율이라고 되어 있는 게 풀 윈도우라고 되어 있죠. 이거를 16대 9로 바꾸면 가로뷰, 3대 4로 바꾸면 세로뷰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16대 9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해 주시고요. 여기 보게 되시면 오토 익스포저리라고 되어 있으시죠. 얘네를 누르면 꺼져요. 어때요? 그만큼 밝아지셨죠. 그 다음 여기도 해 모양을 클릭하게 되시면 0으로 나오는 걸 마이너스 0.5 이렇게 선택하면 훨씬 더 그림자가 어둡게 만들어지게 되시는 거고요. 환경값 집어넣어야지 라고 하게 되시면 환경값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기본으로 되어 있는 형태인데, 여기 보면 environment라고 되어 있으시죠. 얘네 선택하게 되시고 클릭해서 집어넣겠습니다 라고 하게 되시면 방금 파일이 있습니다. 뭐도 돼? HDR도 되고 EXR도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저희는 HDR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넣게 되시면 어때요? 들어가시죠? 어때요? 어둡죠? 선택되는 부분들. 인텐시티를 좀 더 높여주시면 되긴 하는데 굳이 신경 안 써도 되고요. 선라이트 부분들을 5 정도로 변경해 주시면 외부 부분들이 더 밝아지게 되시고, 인텐시티도 좀 더 올려주게 되시면 어때요? 필요한 만큼으로 올라지게 되시겠죠. 그러면 반대로 밤을 만들고 싶으면 어때? 인텐시티를 더 낮춰주시고 얘네 요렇게, 그러면 밤이 되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밤으로도 만들고 낮으로도 만들고 하실 수 있겠다. 그래서 낮일 때는 1, 그 다음에 선을 5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 밤이실 때는 0, 그 다음에 얘를 완전히 조절해서 낮춰서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기울기 부분들을 바꾸고 싶어요. 그럼 커스텀을 누르게 되시면 저희가 얘네 기울기, 방향, 기울기 어때요? 똑같이 놓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이제 씬을 만들고 싶어요 라고 하게 되시면 저희가 동일하게 선택을 해놓고 씬을 플러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저희가 씬을 추가하겠습니다 라고 누르게 되면 어때요? 씬이 추가되셨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낮으로 선택하고 싶어요? 밤으로 선택하고 싶어요? 이러실 수 있죠. 그죠? 저희가 예를 들어서 지금 낮이야. 씬을 추가해놨어요. 이렇게. 그럼 이게 낮이죠. 카메라 계속 만들어지죠. 이런 식으로. 밤으로 만약에 만들고 싶어. 그러면 얘네 0으로 쭉 선택하시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0으로 이렇게. 밤으로 됐죠? 그리고 제가 한번 플러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됐죠? 그러면 얘네도 뷰에서 보게 되시면 3번 누르면 낮, 4번 누르면 밤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카메라에 뭐가 돼요? 환경 설정 값이 같이 저장되게 되지. 그러면 저는 세로뷰로 바꾸고 싶은데요. 설정 부분들을 선택해 놓고 여기서 비율을 3대 4로 바꾸신 다음에, 그죠? 그 다음 업데이트 하게 되시면 어때요? 세로뷰로 바뀌어지게 되지. 낮도 그러면 저 세로뷰로 바꿀래요. 그럼 선택해 놓고 눌러놓고 3대 4로 바꾸신 다음에 어때요? 업데이트만 누르면 변경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면 얘네 눌렀을 때 세로, 얘네 눌렀을 때 세로, 얘네 눌렀을 때 가로, 세로, 가로, 화각도 다 바꿔주실 수 있게 되는. 자,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저는 화각을 아까 임의로 설정됐잖아요. 저 그거 싫고 제가 화각을 따로 지정하고 싶은데요. 이러면 여기서 화각이 지금 46도로 돼 있죠. 75도로 선택하면 어때요? 더 올라간단 말이에요. 30도로 선택하게 되면 어때요? 더 멀어지게 되시는 부분들이 되시겠죠. 이해가 되셨죠? 선택을 했었을 때 90도로 선택하면 어때요? 더 멀어져. 여기서 보게 되시면. 그래서 저희가 화각을 바꾸게 되셨을 때 얘네가 나오는 부분들이 좀 달라지게 되시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75도로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해놓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 부분들에서의 2포인트라고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지정이 되셨죠. 이때 두 번째 카메라라고 되어 있는 신 부분들을 업데이트를 잠깐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설정값이 저장이 한번 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클릭하게 되시면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때 한 번 더 업데이트를 하게 되시면 맞춰지게 되시는 겁니다. 그럼 어때요? 화각도 저희가 원하는 형태로 넓어지고 2포인트도 그대로 유지된 형태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세 번째 부분도 눌렀을 때 여기 카메라 보게 되면 어때요? 퍼스펙티브로 되어 있죠. 그죠? 두 번째 부분도 눌렀을 때 선택하면 변환되셨죠? 카메라 눌러보게 되면 어때요? 2포인트로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얘네는 카메라에 정보들이 저장되셔서 맞춰서 쓰실 수 있기 때문에 스케치업과 동일한 형태를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거가 되시겠죠. 자, 그러면 D5 같은 경우는 특징 부분들이 어떤 형태냐? D5 같은 경우는 enscape는 이런 환경 설정 값이 따로 있었지만 D5는 카메라 설정이 곧 뭐예요? 환경 설정 값이 되시는 거고요. 카메라마다 세로뷰, 가로뷰, 화각, 그 다음에 밤, 낮 이런 부분들을 다시 쓸 수 있고 스케치업과 같이 변경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케치업에서 2포인트를 잡아준다거나 스케치업에서 화각을 바꿔준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더 정밀하게 선택해 놓으시고 업데이트를 눌러주게 되시면 서로 상호작용이 되신다. 그래서 카메라마다 따로따로 해당 설정이 되신다. 그러니까 엔스케이프는 차이점이 뭐냐? 엔스케이프는 카메라는 따로 만들고 거기에 설정을 어떤 걸 지정해 줘야 되는 형태라면 D5 같은 경우는 카메라가 그 설정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카메라만 변환만 시켜주면 알아서 설정이 맞춰서 설정되는 거. 그러니까 좀 더 편리하다고 하게, 그러니까 편리하게 세팅이 돼 있어. 근데 엔스케이프랑 D5가 조금 헷갈리게는 되어 있으시죠. 그러니까 이 부분만 주의하게 되시면 되겠다. 혹시 외부 환경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신 부분?